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갖는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들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겁니까? 이게 보통 책 제목만 보면요, 예.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공정하다는 착각,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게 대표적이었고, 네. 예전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것도 책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예. 이 책의 제목도 어느 정도 약간 짐작이 갑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지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애덤 그랜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아마 이 책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 전작이 오리지널스란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천재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같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특징을 밝혀낸 책이거든요. 예. 이 애덤 그랜트가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에서 역대 최연소 종신교수에 임명된 조직심리학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책 제목 말씀하셨지만 기브 앤 테이크, 네.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주면 나도 줄게, 뭐 네. 이런 거지 네. 않습니까? 네. 이 받은 만큼 일한다, 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호구라는 말이 있죠. 예, 그렇죠. 요즘 많이 쓰는 네, 용어죠. 제가 이게 네. 혹시 이게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인가 해가지고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국어 사전에 들어있는 표준어가 맞습니다. 방송에서 쓰는 말인데요. 예. 호구라는 말이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알았으니까 이 책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네. 매처, 1대1인 거죠. 그러니까 기버는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면 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사줄게 하고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고, 테이커는 그걸 그대로 다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매처는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줘야 돼. 예.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진행자님은 이 중에 가장 호구일 것 같은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기버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계속 기버입니다. 주기만 하는데. 네네. 예.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그래서 기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람 좋게 뭐 시간이면 돈이면 다 퍼주니까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예.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이 중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 1대1 매칭. 예. 네네.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인데 예. 여기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유형 중에서도 기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버는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예. 네.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건가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퍼주는 성향의 기버가 좀 더 성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그러니까 그 성공에 가깝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기브앤테이크에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는 베풀고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이 기브앤테이크 책에서요, 전반부에서는 이런 기버 성향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성공에 이르는지 그 성공 원리를 밝히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기버는 자기 자신 개인의 이익보다는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네네. 그 결과 좀 헌신적인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안의 사람들도 그 테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저 사람 내 경쟁자면서 뭐 깎아내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버한테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되게 야박해. 네. 저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테이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죠, 보통 얘기할 그렇죠. 테니까요. 네. 근데 기버들은 원래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들은 조직 안에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협조를 얻어내는데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네. 이 기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그 신뢰감도 서로 형성되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신뢰감도 형성되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버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는 큰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보통 이제 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아우 저 사람 맹물이야. 네.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냥 주기만 하네. 네. 그럼 그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네. 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기보가 물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 거 못 챙기는 약간 바보 같은 스타일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아니면 도예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모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평가를 그대로 바꾸서 마음의 상처만 받는 사람이 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아니면 저거긴 하지만 네네. 뭐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기보가 좀 더 많은 확률을 네. 갖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전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안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을 바로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기본은 다 퍼줄 거니까 네. 그럼 맨날 손해만 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따져보니까 성공을 거둔 기버는요 무조건 이타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그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도 큰 편인데요. 근데 다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가족, 조직,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 성향이 네. 나만 잘 되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예.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나의 사회가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이익이 자신한테도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제가 생생하게 저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예, 뭐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 잠깐 휴학을 하고요. 예. 어떤 프로젝트 같은 일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 영화제인데 영화제의 홍보팀을 맡아가지고 홍보팀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원들이 제 밑에 3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딱히 뭐 그렇게 그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예. 저한테 연봉 협상을 다 맡긴 거죠. 조직위원장님과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제 연봉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면 좀 그렇죠. 네, 약간 좀 저 사람은 자기 것만 얘기하는 네.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그리고 있죠. 저도 이제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네. 난 이런 거 했으니까 이 정도 줘야 돼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되게 애매했는데요. 우리 팀원들 연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뻔뻔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보 같은 경우도 제 연봉이었으면 양보를 못했을 텐데 우리 팀원들 연봉이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보면 우리 팀원들이요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그 같은 급에 비해서 연봉을 더 높게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팀원들 연봉이 높으니까 팀장 연봉이 그거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약간 높아지면서 예. 다른 팀장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받는 그런 팀장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버의 행동법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데 그 전체 자신도 속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도 이득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것이 기버 행동법이고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그렇게 기버 성향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또 지침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네. 어떤 이타적인 행동이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기버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 도아님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너무 얘기해서 그런가요? 어디서 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네, 좀 그렇죠.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리고 또 기버의 특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람이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네. 다 헌신적으로 주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그런 보면 그 기버라는 게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이 협업을 해서 조직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기버, 테이커, 매처 같은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버가 분명히 우리한테 나중에 보니까 더 성장의 가능성이 많고 성공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캐릭터로 성장을 해가라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성향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또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 먹고 훈련하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원래 그런 사람은 타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제 조금 더 그런 성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갑자기 저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나가면서 우리 PD님이나 작가님한테 어떤 분이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더 잘하겠죠. 아, 이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네. 이게 일종의 사회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게 좋은 그 사람한테 큰 이익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면 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린 그런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브 앤 테이크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다정함에 대해서 책을 얘기를 했을 때도 네. 그런 호혜적 관계 예.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사회 전체가 잘 되는 그런 관계들이 오히려 적자생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더 안정감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기브 앤 테이크도 좀 나온 지 좀 된 책이지만 네. 요즘 들어 다시 화제가 되는 것들은 그런 다정함의 과학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또 같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럼 테이커인 경우에 네.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네. 왜냐하면 기버의 입장에서는 조직형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테이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으로 치자면 부하 직원일 때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거는 그것도 용인이 되니까 네, 또. 네. 근데 이제 네. 대리나 과장으로 올라가서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오히려 부하 직원 공 가로채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테이커가 되는 거니까 네. 위로 올라갈수록 사회에선 생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구나. 참. 그럼 그렇다면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진행자님이 어떻게 대인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네.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요? 네.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 책은요. 왜 기버가 사회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인지를 우선 밝히고요. 기버 성향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유형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아낸 다음에 성공한 기버의 특징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버 성향은 유지하되 이런 몇 가지를 지키면 사회적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좋은 건 기버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도 공헌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사회운동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 네, 네. 서로 베푸는 사회, 서로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사회, 그런 호혜적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 사실 기브 앤 테이크의 마지막 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같이 서로 나눠가지고 그런 실험적인 수업을 했대요. 네. 서로 기버의 그 연습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 성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는. 꼭 타고난 거라기보다는 연습하면 충분히 우리는 호혜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선설이 그래도 이긴다. 네. 이런 희망을 좀 오늘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도 좀 기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충청도 북부,